그다음 임신 후반기에 우리가 이제 꼭 병원을 찾아야 되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분 이내에 규칙적인 진통, 이거는 불규칙한 진통은 대부분 우리가 가진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규칙적인 진통은 진짜 진통, 진진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20분 이내에 규칙적인 진통이 올 경우에는 병원에 올 준비를 하시고 와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물 같은 분비물이 흐를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양수라고 생각하여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수는 우리가 예상하는 무언가가 아니고 그냥 물이에요. 그래서 한 번 흐르면은 이게 멈추지 않고 아침에 흐르는데 저녁 때 안 흐르고 점심 때 안 흐른다. 이거는 대부분의 양수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양수는 한 번 흐르면은 중단 없이 계속 흐릅니다. 그때는 무조건 병원에 오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피가 나는 경우에도 와서 확인을 하시는 경우가 좋습니다. 질출혈의 원인은 우리가 이슬 비친다고 하는데, 이슬도 피거든요. 근데 이슬 비치는 것도 와서 이제 아기가 얼마큼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자궁 경부나 아니면은 태반이 아까 설명드린 전치 태반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출혈이 될 수 있고, 또 태반이 조기에 박리하는 경우도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와서 어떤 건지 확인을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정경부가 부었을 때는 우리 무릎 바로 아래, 우리 손으로 만지면 딱딱해지는 뼈가 만져지는 부위가 정경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기가 붓는다는 것은 콩팥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 문제가 왜 생기냐면 대부분은 임신 중독증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정경부가 부었을 때는 손가락으로 눌러서 2초 이상 안 올라온다, 그럼 많이 부었다고 생각하셔서 반드시 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태동이 갑자기 느껴지지 않을 때는 당연히 와서 확인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이상 진통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라고 할 때는 와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건강한 분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만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제 분만하고 어떻게 분만하는지를 산모들이 아셔야 되는데, 출산을 알리는 세 가지 징후가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징후는 이슬, 피가 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인 새빨간 피가 아니고 냉이나 이런 거에 섞여 있는 갈색이나 검은색 끈적끈적한 피를 대부분 이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슬의 의미는 자궁 경부가 부드러워졌다는 의미고 아기가 잘 내려올 수 있게 만드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양수가 터졌으면 당연히 오셔야 되는, 출산을 알리는 신호고요. 그 다음에 진통, 아까도 얘기했듯이 규칙적인 진통일 때 우리가 출산을 알리는 진짜 진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진통은 진통이 불규칙하고 간격이 길게 유지되면서 짧게 편해졌다가 또 그 간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가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강도가 세졌다가 약해졌다 세졌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오고요. 주로 이제 하복부 쪽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진통은 진통이 규칙적이면서 점점 간격이 짧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강도도 점점 세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얼만큼 진행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만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질식분만, 자연분만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질식분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왕절개 수술에 의한 분만, 그 다음에 흡입분만, 두니분만, 겸자분만이 있는데, 이제 제왕절개 수술에 의한 분만 이외에는 흡입분만, 두니분만, 겸자분만은 다 질식분만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럼 유도분만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유도분만을 언제 하느냐가 이제 가장 궁금해하고, 유도분만 하면은 어떻다는 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도분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도분만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유도분만을 안 하고 그냥 자연진통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도분만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임신성 고혈압 질환, 임신 중독증이라고 우리가 아주 위험한 질환이죠.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산모 사망률 1위인 질환은 임신 중독증입니다. 임신 중독증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아기가 잘 안 자라고, 아기가 아주 작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 소리가 좀 불규칙하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엄마의 혈압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엄마한테 2차적으로 아주 위험한 질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임신 중독증의 치료는 딱 한 가지예요. 분만입니다. 그래서 빨리 아기를 분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유도 분만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가 양수가 터졌을 때는, 우리가 양수가 터지니까 바깥으로 흐르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질환에는 아주 많은 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균들이 이 양수가 흐르는 쪽을 타고 들어와서 아기한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가 터지면은 72시간 내로 아기가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유도분만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산모는 왜 그러냐 하면은, 당뇨병은 아기가 거대아가 주로 많아요. 그래서 4kg 넘는 애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산모도 유도분만을 할 수 있는 적응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궁 내 성장 지연, 아기가 잘 안 자라는 경우도 자궁 안의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밖으로 아기를 꺼내서 밖에서 키우는 것이 더 건강하고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궁 내 태아 사망일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아기를
빨리 꺼내야 되기 때문에 유도분만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수 임신은 우리가 40주가 예정일이라고 하면 42주부터는 과수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 42주가 지나면은 아기한테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42주 이전에, 가능하면 42주 이전에 유도분만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돼 있고요. 가끔 물어보시는데 당뇨병이 없는 산모면은 아기가 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유전적이겠죠. 그러면은 태아가 크다는, 당뇨병이 없는 산모에서 태아가 크다는 이유로는 유도분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과서에 그런 이유만으로 유도분만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배가 아파서 오시면은 이렇게 우리 병원에 이제 분만실이고요. 분만실 입구입니다. 이런 문을 통과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분만을 하게 되면, 분만실에 오시게 되면 맨 처음에 뭐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 몇 주가 됐느냐, 첫째냐, 둘째냐 이런 거를 문진하실 거고, 그다음에 혈압 뭐 이런 것들을 재실 거고, 그다음에 내진을 해서 자궁문이 많이 열렸는지, 자궁 아기가 얼마큼 많이 내려왔는지를 확인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태동 검사를 시행을 해서 자궁의 수축이 어느 정도 좋은지, 아니면 아기가 심장 소리가 정상적으로 잘 뛰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링겔을 하나를 달아서 이제 혹시나 출혈이 너무 많거나 할 거에 비상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수혈이 필요하면은 빨리 수혈을 하기 위한 수액을 달 거고요. 혈관을 찾아서 수액을 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연분만일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변을 보는데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장을 좀 시켜서 질 주위에 좀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담당 원장님들이 가셔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회진을 하실 거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분만 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들은 대부분 이제 가족 분만실을 쓰기 때문에 이런 가족 분만실이 병원마다 있으신데, 이 침대는 이 상태에서 분만대로 바뀔 수 있는 침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상태에서 누워 계시다가 분만하게 되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저 상태에서 침대를 바꿔서 이제 분만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진통실은 가족 분만실 대부분 쓰니까, 이제 진통실에 오게 되면은 무통이라고 해서 경막에 마취를 해서 통증을 좀 줄이는 시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아까 그 태동 검사를 계속적으로 본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가끔가다 아기 심장 소리도 다시 듣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양수 파막은 우리가 4cm 이상, 자궁 경부가 4cm 이상, 40% 이상 열렸을 때 진행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양수를 터뜨리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경막에 마취는 척추 마취하고 좀 다르고, 척추 이외에 그 척추 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마취라서 안전하고, 그리고 효과도 아주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막에 마취는 저런 방법으로 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무통 경막에 마취의 장점은 진통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너무 아파서, 심하게 아파서 뭐 정말 참기 어려운 진통을 많이 겪으시는데 그거를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지 무통은 너무 하나도 안 아프게 하면은 엄마들이 아기를 밀어내는 힘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아주 안 아프게 하지는 않고, 열 아프다고 하면 한 2 정도, 3 정도로 줄여주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근육을 좀 이완시키는 작용을 해서 아무래도 긴장을 하게 되니까, 그 긴장을 하게 되면 골반이나 이런 근육이 단단해지고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골반이 좀 좁아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무통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좀 이완돼서 골반도 좀 넓어지고 자연분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다음에 아픈 거를 어느 정도 진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아픈 거에 대한 공포에서, 무서운 거에서 조금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연분만을 보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산모와 경산모는 이제 진통 시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초산모는 진통 시간이 우리 9시간에서 18시간 정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경산모는 6시간에서 13시간 정도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 저 시간보다 경산모는 훨씬 더 빨리 아기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형태는 아기 머리가, 초산모일 경우는 아기 머리가 내려오면서 자궁 경부를 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경산모일 경우는 자궁 경부가 먼저 열리고 아기가 한꺼번에 확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산모는 순간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무통은 초산모일 경우에는 너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약을 너무 많이 쓰면은 진통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배 안 아프니까 그냥 마냥 있다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경산모는 그런 게 좀 적기 때문에 좀 아주 초산모보다는 무통은 더 많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경산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기가 낳고 나면은 자궁이 아기 때문에 커져 있는데, 그 커진 자궁이 다시 정상으로 원위치로 원래 크기대로 돌아가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자궁에 수축이 오거든요. 근데 그 수축이 올 때마다 우리 배가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생리통보다 조금 더 많은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아픈 게 생리통처럼 아픈데 훗배아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훗배아리는 첫애일 경우에는 좀 심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 심해하지 않은데,
경산모일 경우에는 좀 많이 심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보다 셋째가 더 심하고 넷째가 더 심하고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흡배알이는 좀 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 뭐 빨간색 그래프, 점선 그래프가 보이시는데 이 그래프를 보다 보면은 천천히 이제 올라가다가 갑자기 위로 확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실 거예요. 그것의 의미는 이제 우리가 자궁 경부가 30%에서 40% 정도 열릴 때까지는 천천히 되다가 30%에서 40%부터는 급속하게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30% 40%까지 잘 견디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행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분만 촉진제라는 거를 쓰는데 그 촉진제의 이름은 대부분은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제를 쓰고요. 그 호르몬제는 정상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분만할 때 사용한 촉진제로 사용하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아니고 이제 그 바깥에서 화학적으로 인체에서 만들어진 옥시토신과 똑같은 성분으로 재조합해서 만드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그 옥시토신은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3분 정도 되면 반으로 줄는 거다라는 뜻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빨리 나가는 우리 몸에서 빨리 없어지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주 위험하지 않은 약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분만 촉진제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안 좋은 것이 아니고요. 옥시토신이 우리 정상적으로 언제 나오냐면은 아기를 보고 아주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갖거나 즐거운 마음을 가질 때 분비되는 게 옥시토신이고요. 그런 아주 사랑할 때 나오는 분비하는 그런 호르몬도 옥시토신입니다. 그래서 나쁜 호르몬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반감을 갖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은 모유 분비를 촉진해서 모성행당 애착광화라고 저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애착광화가 뭐냐면 엄마가 아기를 안았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기분 좋은 그런 거에 분비되는 게 옥시토신입니다. 그다음에 분만을 촉진하고 자궁 수축을 도와주는 약이고요. 부작용은 이제 혈압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흔하게 나오는 부작용은 아닙니다.